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이유는 이미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몸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저는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은 그냥 건강한 표준 체중의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남들 다 아는 다이어트를 해볼까 하는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념했죠. 음식을 조절하는 일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과학자들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체중 감량이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걸까요? 왜 새로운 다이어트법이 거론되면 유행처럼 번졌다가 시간이 흐른 후 요요 현상의 뒤통수를 맞고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걸까요? 과연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상에 존재하긴 할까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식욕의 과학에 나와 있는 인체의 비밀을 이해하고 저자가 알려주는 몇 가지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은이는 앤드루 젠킨슨, 옮긴이는 제효영, 그리고 현암사에서 편했습니다. 저자 앤드루 젠킨슨은 영국의 외과 의사이자 비만 연구 전문가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며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했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인의 의지력 문제라고 여겨왔던 체중 조절의 이면에 있는 인체의 복잡함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식욕이 의식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해주니 적잖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걸까요?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조절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만이 다이어트라는 식이 조절을 하죠.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더 많이 찌는 요요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식량 결핍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는 나중에 음식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하여 지방을 넉넉히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몸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열량의 3분의 1을 소모합니다. 그러니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날마다 연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뇌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방 저장량이 체중 설정값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체중을 성공적으로 줄이고 유지하는 비결은 인체가 체중 설정값을 조절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중 설정값을 조절하는 신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먹는 음식과 식습관, 환경과 생활 방식으로 발생되는 신호들을 이해하면 체중 설정값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합니다. 기본적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들이죠. 일단 마음을 준비하고 몸에 좋은 식품을 충분히 먹고 많이 쉬며 세포와 근육 대사율을 개선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생활이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이 먹고 많이 쉬기. 인슐린과 코르티솔을 낮춰라. 많이 먹고 덜 움직이라니. 체중 감량과는 동떨어진 소리로 들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체중이 늘어날 텐데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체중 감량 공식대로라면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웠듯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즉 먹는 양과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장기간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사람들은 안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단기적으로는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그러나 인체는 대사를 조절하여 이런 상황에 금방 적응한다. 대사율이 낮아지고 허기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증가되면 그 결과 체중은 다이어트 시작 전보다 더 느는 경우가 많다. 인체가 겁에 질려 체중 설정값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자. 다이어트 대신 인체가 수집하는 환경 신호를 바꿔보는 것이다. 이 신호가 바뀌면 체중 설정값은 낮아지고 그러면 호르몬과 대사 신호에 따라 체중은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식욕은 줄고 대사는 증가한다. 더불어 더욱 활기차고 생기가 생긴다. 지금부터 체중 설정값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한다. 각 단계마다 점차적으로 설정값을 낮출 수 있다. 전체적인 과정은 크로스컨트리 경주와 비슷하다. 시작은 꽤 수월하고 중반부까지는 즐겁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사람마다 목표 체중은 다를 것이다. 5kg을 빼고 싶은 사람도 있고 20kg을 빼고 싶은 사람도 있다. 또한 사람마다 유전자가 제각기 다르므로 유독 남들보다 몸무게를 줄이기가 힘든 사람도 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거기서 멈춰도 된다. 굳이 완주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평생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각 단계가 평소 삶의 방식으로 일상과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체중을 줄일 수 있고 빠진 체중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 1단계, 더 먹어라. 첫 번째 단계는 하루 평균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데 중점을 둔다. 동시에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인슐린 농도에 따라 체중 설정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또한 인슐린 농도는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와 같은 식생활에서 인슐린이 급증하는 강력한 요인은 설탕과 밀, 옥수수다. 이러한 음식을 인체 대사에 해가 덜 되는 자연식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음식을 몸에 충분히 공급한다. 이로써 비타민을 더 많이 얻고 코르티솔 농도를 낮춘다. 특히 비타민 B가 든 음식은 대사를 최적화시켜준다. 섭취 열량을 제한해서 인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방식은 일절 배제한다. 1단계는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식에 중독되지 않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도록 독려하는 단계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1단계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단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매일 3끼 식사를 챙겨 먹을 것. 2. 아침 식사는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것. 3. 음식은 직접 요리하거나 준비할 것. 4. 설탕과 밀, 옥수수, 과일 주스를 피할 것. 5. 필요하면 간식을 먹을 것. 2단계. 많이 자라. 이런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한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잠이 부족하면 렙틴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체 대사는 느려질 뿐 아니라 식욕이 더욱 강렬해지고 고열량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도 강해진다는 의미다.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 반인 사람과 8시간 반인 사람을 비교조사한 연구에서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들보다 섭취 열량이 300kcal 더 많았다. 비슷한 형태의 다른 실험에서는 수면 부족이 평균 혈당을 높이고 이것이
당뇨 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 인체가 기능하는 방식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체중을 현명하게 줄여나간다. 잠을 더 자고 체중 설정값을 낮춰서 궁극적으로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2단계의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녁에 휴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수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 단 예전보다 더 즐겁고 더욱 편안하게 바꾸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잠이 솔솔 쏟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에 어색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뜨거운 물에 몸을 누이고 편안하게 목욕을 하거나 음악을 작은 소리로 켜는 것, 허브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원래 잠들기 전에 책을 읽곤 했었는데 그만둔 지 오래됐다면 다시 시작해보자. 금방 잠들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몸을 편안하게 쉬면서 기분 좋은 생각,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그러다 보면 잠이 들 것이고 자고 일어나면 한결 더 상쾌하게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수면 습관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물론 살다 보면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오거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되도록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일상을 즐겁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자. 하루 수면 시간을 8시간 안팎으로 늘리면 기분과 건강, 인체대사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체중 설정 값이 감소하므로 자연히 체중도 줄어든다. 3단계 세포 수준의 준비. 규칙 1.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는 식물성 유지 대신 버터와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규칙 2. 식물성 유지가 들어있거나 요리에 사용된 음식은 먹지 말자. 규칙 3. 오메가6가 다량 함유된 음식은 멀리하라. 규칙 4. 육류와 생선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것으로 선택한다. 규칙 5. 생채소와 유제품은 원하는 만큼 많이 먹자. 채소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오메가 지방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함량 비율은 건강에 유익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식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마이클 폴란의 훌륭한 저서 마이클 폴란의 행복한 밥상에는 기억해두었다가 장을 볼 때 활용하면 좋은 간단한 규칙이 나와 있다. 증조할머니가 보셨다면 이건 먹는 게 아니라고 할 만한 식품은 아무것도 사지 말 것, 썩지 않는 식품은 사지 말 것, 포장된 식품은 사지 말 것, 특히 성분이 5가지가 넘거나 라벨에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적힌 제품은 피할 것, 저지방, 무가당, 낮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문구가 건강 강조 표시로 많이 사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단계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자. 나는 운동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거의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헬스장이 이렇게 인기를 얻지도 못했으리라. 단 대다수가 생각하듯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에 따라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운동을 해서 몸무게가 감소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면 체중 설정값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설정값이 감소해야만 인체가 에너지를 내보내고 체중이 줄어든다. 규칙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체중 설정값에 영향을 주는 2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1.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 2.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어 인슐린 수치가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할 것.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할 것.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최소 20분 이상 운동할 것. 땀이 흐를 정도로 운동할 것. 지구력 운동은 피할 것. 체중 조절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더 줄여서 인체에 필요한 인슐린의 양을 줄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인슐린이 줄면 체중 설정값이 낮아진다. 혈당 지수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음식에 함유된 탄수화물 에너지가 혈류로 전달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GI가 높은 식품일수록 그 음식에 함유된 당의 에너지가 빨리 방출된다. 그러나 혈당 지수로는 음식의 전체적인 영향을 알 수 없다. 달리기 승패를 선수의 속도로만 확정할 수 없듯이 음식의 영향도 혈당 지수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음식에 포함된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출되는 포도당의 총량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인슐린의 농도를 예측할 때 혈당 지수보다 혈당 부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혈당 부하는 방출 속도뿐 아니라 일정량의 음식이 혈당에 끼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혈당 부하 1유닛은 포도당 1g 섭취 시 나타나는 영향과 동일하다. 섭취한 양에 따라 결정되므로 먹는 양이 2배로 늘어나면 혈당 부하도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혈당 지수를 낮추는 다이어트에서 수박은 포도당이 단시간에 방출되는 식품으로 본다. 수박의 GI는 72로 먹으면 금방 혈류로 포도당이 유입되고 GI가 33인 저지방 요구르트는 그보다 포도당이 훨씬 더 천천히 유입된다. 하지만 이런 음식일수록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가 훨씬 많을 수 있다. 요구르트의 경우 혈당 부하는 한 통에 16이고 수박 한 조각은 그 절반인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혈당 지수는 수박이 훨씬 더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요구르트가 수박 한 컵보다 체내 인슐린을 2배 더 높인다. 육류와 생선, 달걀, 치즈는 혈당 부하가 0이고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이 값이 작다. 혈당은 대부분 감자, 파스타, 쌀, 국수 등 주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 식품에서 비롯된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주식을 딱 끊어버리고 먹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거나 케톤체 생성 다이어트에 따르는 불쾌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매일 혈류로 유입되는 포도당의 전체적인 양을 천천히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기능에 유익한 영향이 발생하고 체중 설정값과 궁극적으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총 혈당 부하를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결과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설명했듯이 중요한 건 총 섭취 열량이 아닌 음식의 질이다. 주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1회 섭취량을 줄이는 경우 그 빈자리를 혈당 부하가 낮은 채소와 고단백, 고지방 식품으로 채워야 한다. 꽤 두꺼운 분량의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습관적으로 먹던 빵과 과자를 조금씩 줄여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듯 나쁜 습관은 줄이고 좋은 습관은 늘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부디 다이어트로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건강한 방법을 따라하며 다이어트 없이 즐겁게 사는 날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